야, 우리 꼬맹이가 보내줬어. 아, 이렇게 해서, 어? 오곡밥에다가, 이런 거 시켜갖고 왔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그게 해주고 있어. 그래, 한청기도 있고. 야, 나물, 나물 부침인가? 나물 해서 있고. 나물도 있어. 여기, 이게 저긴데, 나물하고. 이게 부침인가봐. 부침이가 이렇게 갖고 갔나봐. 부침을 이렇게, 잘 안 떠가지고 보니까, 부침인가봐. 간장, 소스 있고. 이거 부침이다, 야. 부침이가 있어요. 부침이가 있고. 부침이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있고. 이 거시기 된장, 그런 식이 있나 보다. 간대장인가? 그런 식이 있나 봐. 콩대장인가? 그런 식이다. 우렁이구만. 우렁이 강대장이다, 야. 우렁 강대장. 그 우렁이 강대장 하고 있다, 야. 끓여서 먹는 건가? 우렁이 강대장 있고, 얘는 뭐야? 밥인가 보다, 오곡밥. 오곡밥이다, 야. 밥. 잘 먹겠습니다. 얘는 오곡밥이야. 강대장에다가, 얘 오곡밥이네. 이것이 밥이다, 야. 오곡밥 먹고 건강하시라고 잘 이렇게 해놨어. 오곡이 밥이야. 간된장에다가 잘 먹으라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글쎄 잘 먹겠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있어봤어요. 와요.
팜주 메이아에 떨어졌나 보다. 더 팜주 메이야. 야, 거기 범죄단지 아니냐? 당시 파편이 객실 쪽으로 떨어졌다면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차들이 막 졸지에서 달려가고 있고요. 사이렌 속에 들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시 인근에 있는 두바이 랜드마크 버즈 알 아랍 호텔에도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민간 시설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포함해서 전체 사람들의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외신은 이번 사태로 중동 전체에서 이동에 지장을 받은 관광객이 약 100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이곳 아랍에미리트에만 2만 명이 넘게 발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한국인은 2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는 며칠 전부터 자비를 들여서 인접국인 오만으로 이동해서 무스카트 공항을 통해서 출국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으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선 평화적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도 역시 대화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한수입니다. 이란 공습 직후 외무성 담화를 내놓았던 북한은 이틀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을 매일 보도하던 노동신문도 외무성 담화 이후엔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비난을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공습 이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북한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회담의 가능성은 오히려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이어 이어진 참수작전을 지켜본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란 겁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기보단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과 아주 극단적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것은 피하는 게 북한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상황을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 역시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악화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이제 수렁의 문이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페이지 올 때는 일종의 새로운 정치적 마케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북미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크지 않다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대통령 신당 신역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는 청와대는 국민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비자모 중공항에 도착한 야, 거기 6월달 정도에 문제 있어. 6월달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야. 허가하는 것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말라카냥 중에서 헤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다 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인생의 문제가 왜 그랬나? 응?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대통령은 부동사가 꿈이었던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항공점포와 금거북선 모형 등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3377 수도 77주년 3377 두 정상은 회담에서 방산과 조선 등 뭐 이렇게 쌈을 쌈 먹어야 되는데 쌈 산도 쳐대 쌈 정부는 시민의 경우에 금융, 인상적인 모든 분야에서 저희
아, 3대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를 향했는데요. 그마저도 윤호개인 목소리와 섞이면서 당초 주장은 묻혀버렸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뭐라고 떨고 있는 거야. 사법 3법을 헌법 파괴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출정식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인 사람들, 윤호개인 지지자들입니다.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이름을 번갈아 연호하는 이들에게 뭐 그 사람들이 좋았었는지 연설하는 줄 알았어. 지금 불러주는 줄 알았어.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표인 자신을 중심으로 싸우자며 강한 파케 전륜 요구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지도부가 선두에 선 행진은 침묵 속에 진행됐습니다. 미리 집회 신고를 안 해 의원 70여 명은 피켓을 내려놓고 후보도 외치지 못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행진은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세계 법안만큼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윤호개인 세력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때는 쟤네들 쇼하고 있어. 제가 집주인도 없는 데 가서 떠들고 있다. 희한한 동네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집주인이 출타 중인데 거기서 떠들면 집주인이 듣냐? 희한한 놈들이야. 통합 법안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국민의힘 TK 의원들과 지자체장까지 출동해서 대구 경북법 처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그게 뭐야, 너 이렇게 안 맞게 하는 건 이유가 있어. 그냥 허위를 갖다가 놓고 온 거야. 여야 원내대표는 또다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홍리를 부리고 있는 법사위를 열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필리버스터를 저희들이 그 쓸데없는 짓이야.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짓이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는 거라고요. 대전 충남 통합 입장까지 당론으로 정의 가져오라고 맞섰습니다. 충남 대전 다 국민의힘의 시장도지사이고 의회도 다 국민의힘 의장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통합이 확정된 광주 전남까지 되도록 새 지역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이 지역 위원들은 현재 법안은 긴 껍데기라며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5조 지원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입니다.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아니면 전무를 택하는 게 정치냐고. 야, 그러면 한 번 갔다 오고 그걸 끝나는 거야? 또 안 가? 아니, 될 때까지 가야지. 그렇잖아? 한 번 갔다가 쇼하고 오고서 그걸로 그러고 있어. 그러면 끝난 거야. 그래서 될 일이 뭐가 있겠어. 될 일 없어. 또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도 정했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4.1필 이런 것은 다른 저놈도 의심스러운 놈이야. AWEBR에서 분명히 뭔가 있어. 그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속은 거야, 속은 거. 뉴스룸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가 문재인 정부 때 수혜를 입은 장성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방첩사의 기능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가안보실의 핵심 관계자가 이 리스트 작성의 배경에 있었다는 단서가 공수처의 수사 단계에서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에 사건을 넘기며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고 특검 역시 수사기관의 한계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2차 종합특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조혜영 기자의 공격 보도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이른바 김경주 리스트, 최강호 리스트 등을 만들며 군 내부의 인맥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특정 야권 인사와의 인연이나 친밀도를 빌미 삼아 인사에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사를 눈앞에 둔 장군 진급 대상자들을 상대로도 방첩사가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수혜 리스트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중장 진급을 앞둔 소장들과 소장 진급을 앞둔 준장들, 그리고 준장 진급을 앞둔 대령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이 진급이나 보직 발령 등의 수혜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 방첩사가 나서 조사한 겁니다. 방첩사에는 진급 대상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신원조회 업무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수혜자라는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다룬 보고서는 방첩사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바로 이 문건을 압수한 공수처는 이러한 지시의 배경에 전 국가안보실 고위 핵심 관계자가 있다는 단서를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안보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추진했지만 특검 2차부로 수사를 멈췄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넘어 직접 지시까지 했는지는 2차 종합특검이 밝혀내야 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방첩사는 진보 성향의 군 판사까지 선별해 분류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선 군사법원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한 동향 보고가 아닌 계엄 대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 JTBC 취재 결과 12.3 비상겸 1년 전쯤인 2023년 11월 여인영 전 사령관 부임 뒤 방첩사는 군 판사들을 정치 성향별로 선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보 보수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진보 성향의 군 판사까지 선별 분류했습니다.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국회에서 12.3 계엄 당일까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군 판사들의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령관이 절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 4명 모두 동판사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선 계엄 당일 방첩사가 포고령 위반자 검거를 위해 체포조를 동원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군판사 성향을 분류해 관리하려던 것과 체포조 동원 사이의 관련성 역시 종합특검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나아가 방첩사는 군판사 임명 및 해임 절차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판사들의 성향을 지속적으로 수집했을 뿐 아니라 이 활동이 계엄을 대비한 것이란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 등 중요 범죄들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판사의 성향을 가려내는 시도가 비상계엄 상황을 대비한 건지 2차 종합특검이 가려내야 합니다. JTBC 정선입니다. 방첩사의 블랙리스트엔 군인뿐 아니라 국방부의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정보 보고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동향 보고에는 국방부 안의 호남 출신 공무원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간부들,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지원한 대학 교수들도 동향 수집 대상이 됐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공수처가 확보한 방첩사 블랙리스트용 문건은 국방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동향 보고서가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문건엔 호남 출신 국방부 공무원을 따로 분류하고 행정고시 출신 국방부 간부들의 신상과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방첩사가 광주진흥부와 인천부, 전남 순천고 등 호남권 고등학교 출신 장군들을 따로 관리한 정황이 알려졌는데 이번엔 국방부 소속 공무원까지 지역과 입직 경로를 따져가며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방첩사는 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지원한 대학 교수들의 동향도 정리해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방첩사는 군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장 후보자에 대한 시험조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공무원 중엔 군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방첩사가 누구에 대해서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든 건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보고서들이 당시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 지시로 작성된 정황이 있는 만큼 누구 지시로 보고서가 작성됐는지도 규명이 필요합니다.
2차 특검이 조만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에 나섭니다. JTBC 윤정수입니다.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숙고해달라면서 법관을 악마화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을 비판하며 또다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신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사법개혁 3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한 판사나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입니다. 사법부에선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상급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경우 수사 주체와 법관을 모두 고소하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사법 신뢰 하락이 개혁의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이 사법부 독립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 책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일각에선 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발언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의미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이진관 재판관으로부터 감치를 선고받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감치 집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집행 기한이 내일까지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인 권 변호사가 의뢰인 재판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에게 해보자는 거냐고 말해서 추가 감치 선고까지 받은 거였는데 이렇게 법원 제재를 무력화한 겁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자리 문제로 논란을 빚다 퇴정 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변호사는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는데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까지 재판부의 모욕적 발언을 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네, 권고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백기 나름이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전 그게 저희 법으로 거시기 하는 거지.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말도 못하게 하냐?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어딨어, 세상에. 자유로운 세상에서.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법이 뭐 바뀌냐? 아니잖아. 법에는 그럴 수 있고 저렇게 다 그런 거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라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야. 설전도 몸들도 다 하면서 그 재판관에 그 다 호위무사가 있고 다 있잖아. 그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다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형식은 다 갖춰져 있는 거야. 그럼 어렵게 풀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동안 올린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법정 모욕죄 등을 세상은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다 형식을 갖추는 거라고. 역사와 유래가 옛날부터 법치주의해갖고 재판주의해갖고 둘은 그래 모든 국가가 그런 걸 하고 있어. 싸움도 하고 다툼도 하면서 말싸움도 하고 다 그럴 수 있지. 몸뚱아리 하면서 자기가 위치에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재판관 듣다가 야, 조용히 해요. 그러면 또 말 또 이상하게 한다고 뭐 막 그러면서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십시오. 말 안 듣네 저거. 그러면 저기 이거 재판장 내 거야. 여기서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너 저리 가. 그러고 있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여기 피고인 저기 거시기 범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가면 재판 여기 정지해 주세요. 중지시키고 나갈게. 그러면 수 있더지. 다음에 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 있더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 없이 재판을 범죄를 재판을 한다. 그거 잘못된 거야. 거기서 그냥 여기 변호사 없으니까 변호사 저기 할 때 그때 다시 하지 않으면서 나가야 되는 게 예의야. 취재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소서 제출하셨었는데 오늘 어떤 점이 좀 소명하실까요? 이러고는 경찰에 대답을 하십니까?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하게 맞습니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보좌진과 미리 상의한 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강 의원은 금품인지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즉시 돌려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JTBC 조율입니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 프로포폴 등 약물이 무더기로 나와 누가 이 많은 약물을 줬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었죠. 약물을 제공한 공범이 자수를 했습니다. 인플루언서인 운전자가 평소 홍보를 하던 병원의 직원이었습니다. 윤정환 기자입니다. 검정 포르쉐 차량 한 대가 다리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차량은 추락하면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친 뒤 한강 둔치로 떨어졌습니다. 포르쉐 운전자는 30대 여성 A씨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지난달 27일 구속됐습니다. 위반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사고 당시 A씨 차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약물의 출처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A씨에게 약물을 건넨 공범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범은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A씨와 사고 전부터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의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A씨에게 약물을 제공한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적인 처방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당초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을 뿐 아니라 실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윤정환입니다. 태풍이 온 줄 알았다.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벽이 뜯겨 나갔는데 피해 신고가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나온 비바람에 야자수들이 사방으로 휘청입니다. 현수막은 이리저리 찢긴 채 소봉을 맴돕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강풍특보가 이어진 제주는 나무와 전신주가 부러지고 쓰러지는 등 피해 신고 37건이 접수됐습니다. 소속 20m, 시속 7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었습니다. 밤사이 외도동 한 건물은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 뼈대를 드러냈고 차도와 인도 위로 파편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막 불린다 돌아다니고 교통에도 불편하고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모든 여객선은 터미널에 묵혔고 항공편도 벼랑이 속출했습니다. 완도 기준으로는 한 2,000명 정도 됐고 아마 목포도 한 2, 3,000명 될 거고. 부산에서도 이틀 동안 28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기장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국도 아래 몰망태 옹벽입니다. 강풍에 세찬 비까지 몰아치면서 5m 높이 옹벽 20m 구간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학 기숙사 외벽은 외장재가 떨어져 나갔고 도로 위 전선이 끊어져 긴급 보수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날아갈 경로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해풍내기로 바람이 돌아서 남해안에 걸쳐있던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불어닥친 북동풍에 울산에서도 440세대가 정전 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 산지 모습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밤사이 눈이 더 내렸습니다.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만큼 쌓인 곳도 있었는데요. 때 아닌 설경은 아름다웠지만 곳곳에서 눈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조승현 기자.
검은 산등성이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냅니다. 강원 산지에 3월 봄눈치고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인제와 속초를 잇는 위시령 터널 인근입니다. 이번에 이틀 동안 63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직접 들어가 보니까 제 무릎 높이까지 푹푹 빠집니다. 밤낮 없이 쏟아진 눈에 산간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컸습니다. 여기 함부로 왔다 그러면 2-3m도 올 때 있으니까 그렇게 올까 봐 걱정입니다. 일부 관광객은 밤사이 차가 눈에 파묻혀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낮이니까 한번 나가서 구경 좀 해볼까 하고 나왔는데 차가 이렇게 퇴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치워야 되나. 공식적으로 적설량이 기록되지 않은 서울에서도 북한산 정상에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때 아닌 폭설에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등 강원 동해안과 산지 도로에서 크고 작은 눈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태백에선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300가구의 전기 공급이 4시간 넘게 끊겼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응급복구 작업도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 다만 겨울의 강수량이 평년의 20%대에 그쳐 바싹 말라있던 강원 산지의 산불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내일부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재가동되는 가운데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유력한 대미투자 1호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해상에서 7조 원 규모의 생산 설비를 수주하는 건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계약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 해상에 추진하는 사업은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입니다. 육상에서 셰일가스를 채굴한 뒤 파이프라인으로 해상 설비에 보내 바다에서 액화하는 방식입니다. 액화된 LNG는 운반선으로 실려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첫 FLNG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며 미국산 셰일가스의 경쟁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23년부터 천연가스 수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니까 LNG로 바꿔서 수출하는 양 자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늘어난 근거 중에 하나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플랜트 등의 인프라 자체가 계속 지금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상당 부분 많이 증가할 거고요. 해상 방식은 우리 기업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해양 플랜트 중에서는 FLNG가 이제 가장 좀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고 비용도 굉장히 좀 그 고가의 장비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앞서갈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민간 개발사가 주도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우리 정부의 정책펀드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 규모로 이 중 4조 원가량이 FLNG 건설비로 쓰이는데 한 국내 대형 조선회사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계약이 목표인데 이르면 이달 안에 계약할 수도 있다며 대미투자 1호가 될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튀르키예는 오현규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이적하자마자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는데요. 꿈의 무대를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튀르키예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팬들이 베시타시 홈구장을 한 바퀴 크게 둘러 긴 줄을 섰습니다. 구단 스토어에서 요즘 가장 잘 팔리는 건 오현규 유니폼입니다. Bunu çok saat gibi. O yöngünü bekliyoruz burada. İnşallah denk geleceğiz. İmza istiyoruz oradan. 123년 구단 역사상 최초로 입단 후 3경기 연속골. 베식타스는 오현규에게 푹 빠졌습니다. 한국보다 더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냥 지나가는 동양인 보면은 다 오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골을 잘 넣는 것도 있지만 진짜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빠꾸 없이 받고 막 이런 축구다 보니 저한테 좀 잘 맞는 축구여서 그런가. 끝까지 싸우고 몸을 아끼지 않는 저돌적인 축구.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던 게 지금의 오현규를 만들었습니다. 좀 뭐랄까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또 욕도 많이 먹고.
틀을 깨면서 자신만의 축구를 만들어 나갔고 스코틀랜드, 벨기에, 그리고 튀르키예로 옮겨가면서도 밀어붙였습니다. 전 적응의 괴물입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이겨내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뭐 저희지 않겠습니까? 4년 전 월드컵에 나서긴 했지만 그땐 예비 선수였습니다. 등번호 없이 막 사진 찍는 그 시간이었어요. 아쉽다? 아쉽다도 또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축구에 가장 기대되는 이름이 됐습니다. 강현이가 월드컵 득점왕 하겠다. 이 정도 페이스면 제가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많이 넣으면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스탄불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북중미 월드컵은 가장 뜨거운 환호가 함께할 걸로 보입니다. 조 예선을 2위로 통과하면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이 있는 미국 LA에서 경기가 열리는데요. 홈팬들은 벌써부터 들떴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LAFC 훈련장.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그라운드에 남은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을 떠나 낯선 미국 무대로 뛰어든 지 6개월. LA는 거대한 열풍으로 화답 중입니다. 곳곳에 벽화가 들어설 정도입니다. Now we have Sunny, and that's putting this whole thing on steroids. We should see the Sunny effect being every bit as big as the Otani effect is in terms of bringing visitations from Korea. 경기장 안에서 터뜨린 멋진 꽃, 경기장 밖에서 보여준 배려와 존중의 구도. 손흥민이 메이저리그 사커의 축구 문화를 바꿔놓은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Just because Son is on this team, they came to watch him, and now they're getting into the sport. So I think it's a really good addition, like getting more people to put eyes on the sport, especially like right before the World Cup. LA에 부는 순위 열풍은 석 달여 남은 월드컵을 향한 기대로 옮겨갑니다. 폭풍차고 너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LA에 한국 교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손흥민 선수가 LA에서 국가대표로 뛰는 모습을 보면은 교민분들도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 대표팀이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하면 6월 29일 바로 이곳에서 운명의 32강전을 치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의 뜨거운 월드컵 여정, 그 발걸음이 이곳 LA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은 6월 12일 우리나라와 유럽 플레이오프 진출팀의 대결로 시작됩니다. JTBC는 지구촌 축구 축제인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계권 재판매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잔혹한 전쟁에는 심리전과 여론전도 동원됩니다. 지금 SNS 상에는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진과 영상들이 난무합니다. 하메네이가 잔해에 깔린 모습, 반대로 네타냐후가 사망했다는데요. 모두 거짓입니다. AI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만든 가짜 사진도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검증을 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보인 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마네이의 최후 모습이다 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얼핏 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까? 일단 이 사진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공식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널리 쓰이는 AI 생성 감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JTBC 팩트체크팀에서 돌려보니까요. AI가 만든 사진의 가능성이 99.8%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교차 검증을 위해서 다른 도구로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예, 거의 100%나 다름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소비자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망했다라는 뉴스 리포트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직접 한번 이건 들어보시죠. 예. Israeli media has confirmed the death of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e are getting reports from Jerusalem. 예, 이게 뉴스 앵커까지 등장하는데 이것도 역시 가짜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도구로 봤더니요, 이 영상은 AI 생성될 가능성이 95.5%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언론도 네타냐후 총리가 살아있고 현재 전쟁 상황을 이끌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언뜻 생각해서는 포착이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 공습 상황에 대한 이미지도 AI로
있는데요. 현지 시간 1일 이란이 인근에 미군 군사기지가 있는 이라크 아르빌 국제공항을 타격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보다 공습 정도와 피해를 과장한 이미지가 이렇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구글 AI 제미나이에 넣어보니까요. AI 생성 워터마크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AI 조작이 관심 끌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론전에까지 활용되면서 민간의 피해와 직결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지적 들어보시죠. 예. 정치를 인식에 왜곡을 가져오시고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심리전, 여론전을 벌일 가능성은 충분하죠. 네, 전쟁이 잔인함뿐만 아니라 뿌리 뽑기 힘든 가짜 뉴스까지 심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김혜미 기자를 비롯해서 전 세계 팩트 체커들이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 정부가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과 장소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극비리에 붙여졌습니다. 조금 전에 외교부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전해졌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 체류 중인 교민들부터 대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외교부는 오늘 현지 대사관 등의 협조를 받아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일부 교민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민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정확한 대피 인원이나 일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외교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희망 의사를 접수하고 있고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전지역으로 이동 중인 교민들은 정부 측의 대피 의사를 우선 전달한 이들로 보입니다. 이란에는 공관 직원 등을 제외하고도 교민 50여 명이 있고 이스라엘 현지에도 교민 60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중동 지역 전체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외교부는 오늘 현지에서 열린 연근 끓여서 먹으면 되겠다. 야. 다시 끓여서 먹고 많이 먹었대야 밥을. 이란 사태로 항공편이 중단되면서 동시에 바로 죽은 겁니다. 또 UAE 등에 있는 여행객들이 인접국으로 이동 가능한 뒤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단기 체류자들에게 아저씨 잘 먹었대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정월 대보름이래. 그래서